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백두산은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부릅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에 있는 활화산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 풍경 중 최고로 뽑히는 천지는 화산의 분화 후에 생성된 것으로 해발 220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데에서 천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형을 띠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 호수 추이 길이가 13km, 평균 수심이 213m 정도입니다. 천지는 옛날부터 안개가 많고 1년 중 맑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천지를 둘러싸고 백두산의 16개 봉우리가 솟아있으며 천지의 물이 흘러 장백폭포와 온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수심 중 가장 깊은 곳은 373m나 되어 중국에서는 가장 깊은 칼데라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에 얼어붙었다가 6월이 되어서야 녹는데 얼음 두께가 1.2m나 되고 천지 수질이 매우 깨끗하여 먹을 수도 있으며 주로 지하수와 강수량으로 채워집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호수로서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의 발원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기후가 불규칙하고 거센 바람과 폭풍과 자주 발생해서 여행객들이 맑은 날에 천지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18일 백두산이 창발산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지질공원에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천지 봉우리는 총 16개로 최고봉은 해발 2744m인 장군봉입니다. 장군봉 높이는 국토 지리 정보원은 2744m, 중국은 2749m, 북한은 2750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우리 이름도 조선시대에 병사봉이라고 하였으며 중국은 청나라 때 백두봉이라 명명하였고 북한은 장군봉이라 하여 한국도 장군봉이라고 사용합니다. 16개의 봉우리 높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팁으로는 내국인 여행객이 많은 중국 명절, 학교 방학기간, 일요일 등은 피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스틱은 인천공항에서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중국에서 출국 시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여 소화물로 붙여야 됩니다. 여행사 방문 루트는 인천 연길, 인천 장춘, 인천 심양, 인천 대련 4코스가 있습니다. 인천 연길 코스는 연길에서 차량으로 이도백화까지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인천 장춘 코스는 장춘에서 이도백화까지 6시간 이동합니다. 인천 심양 코스는 심양에서 송강화까지 5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인천 대련 코스는 단동을 거쳐 통화까지 8시간 이동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연길이 백두산 천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입니다. 백두산 천지 탐방 코스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서파, 북파, 남파 코스가 있으며 남파는 북한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서파에서 장백폭포로 가는 트레킹 코스는 2024년 9월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파는 중국어로 언덕을 의미합니다. 백두산 정상 분할은 1962년 주은래와 김일성 사이에 백두산 국경 확정 조약에서 45%를 중국용으로 한다고 하고 1990년 실직하여 서파 쪽에 5호 경계비, 북파 쪽에 6호 경계비를 세우고 2009년에 37호, 38호 경계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서파 코스는 서파 3호로 들어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해발 2200m에서 1442의 계단을 통해 2450m까지 올라가 천지를 보고 내려와 금강대협곡을 보는 코스입니다. 북파 코스는 이도백화에서 북파 상문인 장백산 북문을 통과하여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천지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북문 매표소에서 천지 바로 아래까지 일반 관람객을 위한 차량을 천지까지 운행하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남파 코스는 장백현에서 출발하여 남파 3호로 들어가는 코스로 2018년 6월에 개방하였으나 북한과 인접해서 늘 안전 문제로 개방과 폐쇄를 반복해 쉽게 갈 수 없는 코스입니다. 중국 땅은 가파른 절벽만 있어 남파 정상부 주차장은 북한 땅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은 8월 한 달 동안만 열렸다고 합니다. 압록강 풍경, 압록강 대협곡, 고산, 화원, 압록강 발원지, 수목 한계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인천 연길 루트로 이동 경로는 인천, 연길, 도문, 용종, 이도백화,
서파, 금강대협곡, 이도백화, 북파, 장백폭포, 연길, 인천입니다. 연길에서 도문까지는 약 1시간 소요되며 북한과 중국이 두만강에서 연결되는 도문의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만강 강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경계를 표시하는 87호 경계비가 있습니다. 두만강 건너 북한 남양 지역이 보입니다. 도문에서 용정으로 1시간 30분 이동하면 용들의 우물이 있습니다. 용들의 우물은 1879년과 1880년 사이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간도, 개척 청년들에 의해 발견된 우물입니다. 우물가에 용두리를 달아 사용했다고 하여 이 동네를 용들의 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이 용정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용정에는 윤동주 생가가 있습니다. 조부 윤하연이 살던 북한도 최대 한인촌인 명동촌이 형성되었고 부친 윤영석은 명동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윤동주는 여기서 명동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를 가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생체실험 대상으로 고통받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교도소에서 순국합니다. 그의 유일한 시비자 유고 시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신은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명동촌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유년기에 공부하고 시를 쓰던 생가와 독립지사들의 묘소를 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한 소절과 함께 잠시나마 그의 굳은 의지와 따뜻한 일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지친다. 용정에서 이도백화로 1시간 30분 걸려 이동하여 숙박합니다. 다음날 이도백화에서 서파 산문으로 1시간 30분 이동하여 셔틀버스로 해발 2200m까지 이동합니다. 1442개의 계단을 통해 40여 분이면 걸어서 올라 해발 2470m까지 올라가면 37호 북중 경계비가 있는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 서파는 산책하듯이 걸어 올라가면서 자연 경관을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37호 경계비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나타내는 편말로 1990년에 세워진 5호 경계비를 대신하여 중국 측에는 중국 37, 반대쪽에는 조선 37로 표기되어 200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가 덕을 쌓지 못했는지 안개와 비바람으로 천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비바람이 몹시 세게 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금강 대협곡은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용암이 흐르면서 생긴 V자 계곡과 함께 다양한 모양의 기묘한 바위돌로 이루어진 금강 대협곡은 폭 200m, 깊이 100m, 그리고 길이 70km로 백두산 서파 관광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풍경구에서 이도백화까지 이동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북파 코스는 다음날 이도백화에서 북파 풍경구로 30분 이동하여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로 백두산 관광코스 중 가장 먼저 개발된 코스입니다. 대형버스를 가다가 중형버스로 다시 사륜 구동 집차로 2670m 기상대까지 올라갑니다. 도보로 5분이면 천문봉에 올라가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으로 겨울까지 볼 수 있어 백두산 관광 코스 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천지를 떠나 다시 집차를 타고 하산하면 환승센터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3km 떨어진 장백폭포로 갑니다. 도보로 다리를 건너는데 멀리서부터 폭포 소리가 시원하게 귓전을 울립니다. 마치 용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비룡폭포는 장백폭포라고 부르기도 하며 높이 약 60m의 웅장한 폭포로 200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폭포는 크게 두 갈래 물길로 나누어져 있고 동쪽 폭포 수량이 전체 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떨어진 물은 송화강으로 유입됩니다. 중국 북방의 폭포들은 모두 겨울에는 얼어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오로지 비룡폭포만 1년 내내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비룡폭포 부근에 있는 온천지대를 백두산 온천지대라고 하는데 뜨거운 지열이 지하수를 데워 피어오르는 연기와 지표면에 흐르는 자연 온천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달걀이나 옥수 등을 삶아서 팔고 있습니다. 최근 온도가 87도까지 올라가고 있어 수년 내 화산 폭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